괜찮아. 좀 나오면 어때? 그지? 초대 게스트.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대로라면은 선생님 오늘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서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거든? 근데 오늘은 2개만 하자, 3개 중에.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 보면 진도로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 근데 한꺼번에 숙제하느라고 고생하느니 2번에 나눠서 조금씩 가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 미리 체크 좀 하고 갑시다. 오늘 우리 73쪽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 숙제는요, 어디까지 갈 거냐면 85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3에서 85까지. 체크됐죠? 말 좀 해줄래? 네. 체크됐죠? 여기서 우리 이제부터 페이지를 뺄 거야. 자, 어디를 빼냐면요. 75쪽 보이시죠? 75쪽 빼세요. 이번 숙제에서 제외입니다. 그 다음 76쪽에 4번 문제 보이죠? 이번 숙제에서 제외예요. 지금 제외하는 문제들은 월요일날 숙제 낼 거니까 일단 풀지 마세요. 그 다음에 79쪽으로 오시면요. 5번 문제 제외입니다. 체크됐죠? 그 다음에 80쪽으로 와서 6번도 제외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탄탄 단원 다지기 쪽으로 넘어오시면요. 단원 다지기로 넘어와서 17번 제외, 18번 제외하세요. 체크됐습니까? 그 다음에 84쪽으로 오셔서요. 유제 2번 문제 보이죠? 제외하세요. 개념편에서는 이렇게 제외가 될 겁니다. 확인되셨죠? 요 숙제들은 그대로 월요일 숙제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유형편으로 들어오시고요. 유형편에서는 오늘 숙제가 시작이 66쪽에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또 끝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75쪽까지 갑니다. 확인됐죠? 자, 거기까지 간 상태에서 또 문제 뺄 겁니다. 지금부터. 67쪽 있죠? 5번, 6번 빼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요. 69쪽에 보면 유형 10번 보이죠? 이거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번 숙제에서 빼자. 다음 시간 합시다. 야, 그렇게 엑스 붙이면 안 돼. 월요일날 할 건데. 아, 그래?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넘겨서 70쪽에 보면은 유형 12번 보이죠? 유형 12번 네 문제 또 빼세요. 체크됐나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72쪽 있습니다. 맞죠? 3-1번하고 3-2번 빼세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 뒤로 또 넘어오세요. 그래서 75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75쪽에 몇 번이 보일 거냐면 몇 번일 것 같아? 18번? 아니에요. 14번 빼세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뺀 게 전부 다 뭐냐면 직각삼각형을 분할하는 문제들을 전부 다 뺀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까지만 빼면은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빼고 남은 부분은 숙제로 해가지고 옵시다. 확인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첫 번째는 이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뭐냐?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줄 테니까 천천히 보면서 따라 보자고. 자, 합동 조건을 우리가 일단 만들면 첫 번째 합동 조건 뭐 있었지? SSS가 있었죠. 이게 뭐야?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를 얘기하지? 이거에 맞춰서 삼각형 두 개를 지금부터 그릴 겁니다. ABC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이쪽에 똑같이 ABC DF. 자, 그림이 조금 다르게 생길 수도 있지만 요거 두 개 합동이라고 지금부터 우리는 생각을 좀 하고 갑시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C랑 DF가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는 써야 되는데 그냥 그림에다 표시하자.
얘랑 얘랑 길이가 지금 어떤 거야? 같다고 하죠. 그리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고 하고요. 얘랑 얘가 길이가 같다고 합시다. 확인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게 SSS 합동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닮음의 의미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닮음의 의미. 닮음이라고 부르는 건 뭐였지?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합동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뒤에 있는 DEF라는 삼각형 있지? 이게 ABC랑 합동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합동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의 가정을 할 거야. 무슨 가정을 할 거냐? DEF를 내가 줄였더니 이 모양이 만들어진 거야. 줄여서 이 모양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겠어? 얘보다 커지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커지게 될 때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기 변의 길이 가정할 거야. 얼마로 할까? 2. 여기는 야, 뭘 고민하냐? 얼마 할까, 현서가? 그래? 여기는 얼마 할까? 그래, 알았어. 뭘 고민하냐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 보이는 D라는 변 보이지? 확대할 겁니다. 2배로.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D', E' 라고 적어보면 여기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4로 바뀌게 될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 확대시켰죠. 나머지 그냥 여기 똑같이 2가 되게 그리고 여기 똑같이 3이 되게 그린다? 가능할까요? 뭔가 이상한데? 그지? 왜? 그렇지. 같은 비율이어야 된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얘를 몇 배 했어? 2배 했으니까 얘도 몇 배 돼야 돼? 2배가 돼서 똑같이 이렇게 F라는 변이 4라는 길이를 가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2배가 돼서 6이라는 길이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원래 있던 ABC랑 새롭게 만든 이 삼각형이 뭐라고 봐야 돼요? 닮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합동 조건 있지? 그 합동 조건이 결국에 만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 즉 우리는 첫 번째 변의 길이 3개를 다 알아야지만 얘가 어떻게 줄어들어서 얘랑 합동이 될런지가 밝혀지겠지? 맞아요? 변의 길이 내가 2개밖에 몰라. 이렇게 2개밖에 몰라. 그러면 얘네 둘은 2배로 줄였을 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건 내가 알잖아. 얘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그렇다면 얘와 얘가 합동이라고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야, 이게 같은 걸 몰라.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2배로 줄였을 때 얘가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 그럼 얘네 둘밖에 지금 같은 게 밝혀지지 않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 둘이 합동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3개의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야지만 얘를 2배로 줄이면 같이 줄이고 같이 줄여서 여기가 3이 되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랬을 때 둘을 비교했더니 SS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합동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확인됩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첫 번째 닮음 조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등장을 하느냐? 첫 번째 조건은 3개의 변의 길이의 비율이 모두 같을 때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S, S, S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두 번째 합동 조건을 따져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합동 조건은 S, A, S 합동 조건이었지? 이 합동 조건은 어떤 경우야? 2개의 변하고 그 사이에 있는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였잖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여기 변의 길이 2라고 하고 여기 변의 길이 3이라고 하고 끼인각의 크기 60도로 그냥 주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얘와 합동의 삼각형 DEF를 그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DEF가 된다고 쳤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얘네들이 합동이 되려면 D의 길이가 2인 거, 그 다음에 EF의 길이가 3인 거, 그 다음에 각이가 60도인 걸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이번에도 똑같아. 요 삼각형이 축소돼서 만들어진 거야.
2배로 축소가 됐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원래 있던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던 거야? 원래 있던 삼각형은 여기다 그려보면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몇 도? 120도 아니고? 그렇지. 각은 안 변하니까. 그래서 60도였던 삼각형이 만들어졌던 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삼각형을 변의 길이를 반으로 줄이면 얘가 될 거고 얘가 결국 원래 있던 거랑 합동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보는 ABC랑 여기 새롭게 만든 얘가 닮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 닮음 조건이 나옵니다. 뭐가 되느냐? 두 변의 길이의 비율과 그 사이에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S, A, S 닮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합동 조건 뭐 있었죠? ASA 합동 조건이 있었잖아. 맞지? 그럼 자, 똑같이 또 그려보자고. ABC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는 여기 BC의 길이를 똑같이 3이라고 주죠. 여기 몇 도 할까? 60도 좋아. 그럼 여기 몇 도 할까? 그래, 좋아. 80도. 이렇게 돼 있어. 확인돼요? 그럼 ASA 합동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랑 합동이 되는 삼각형 DEF를 만들어내야 되겠지? 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뭐가 필요해요? 합동이 되려면 EF가 3인 거, 그 다음 각 E가 60인 거, 각 F가 80인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럼 마찬가지야. 이번에도 얘가 원래 있던 도형을 반으로 축소시킨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실제로 원래 있던 도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만들어졌겠어? EF의 길이가 6이었을 거고 여기 보이는 각이 60도였을 거고 여기 보이는 각이 80도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게 되는 세 번째 닮음 조건이 뭐냐면 지금도 똑같아. 이 삼각형을 반으로 줄여버리면 얘가 되는 거 우리 확인되잖아. 확인되지? 그래서 원래 최초에 만들어졌던 거는 한 변과 한 변의 길이의 비율과 양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였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어떤 닮음 조건이 된다는 얘기야? 양 끝에 있는 각과 끼인 변의 길이의 비율이 같을 때 이렇게 ASA 닮음 조건이 있었단 말이지. 확인됩니까?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잘 봐봐. 우리는 결국에 합동력을 밝히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수치를 줘서 얘가 반으로 줄잖아? 요게 됩니다라는 걸 우리는 밝힌 거잖아. 근데 굳이 꼭 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을까? 3분의 1로 줄여도 되겠지. 물론 변의 길이가 달라지면. 맞지?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야, 이거 곰곰이 봤더니 나 이거 하나 원래 모르고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얘를 내가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얘랑 합동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던 거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 있다? 왜? 그러니까 기본적인 닮음이라는 모양 자체는 모든 가게 크기가 똑같아야 되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 가게 크기랑 여기 가게 크기는 애초에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지금. 단지 차이가 나는 건 뭐야? 도형 자체의 크기란 말이야. 변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맞죠? 다시 말하면 얘를 줄여서 잘 맞추면 얼마를 줄였는지는 모르겠어. 얼마만큼을 줄일지는 모르겠어. 곱하기 얼마를 할지 모르겠어. 근데 합동이 되게 만들 수 있기는 하지. 왜? 같은 비율로 쭉 줄여나가면 결국에는 이 도형, 가게 크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축소만 시킨다라면 만들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 단지 뭘 모르는 거야?
얼마만큼 줄이게 되는지 그 비율만 모를 뿐이라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굳이 한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없다라는 거지. 어차피 닮음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 마지막 조건 하나가 합동 조건과 차이가 생겨버렸어. 그래서 얘가 빠져버리는 거야. 즉 양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어차피 변의 길이가 달라졌는데 양끝각이 뭔지 내가 알게 뭐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 자체를 마지막에 어떻게 바꾸게 되느냐? 그냥 두 개 이상의 각의 크기가 같을 때라는 조건으로 바꿔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억을 하게 될 것이다. 왜 여기서 굳이 두 개 이상이라고 썼냐면 두 개가 같아도 되고 세 개가 같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찾을 수 있으니까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두 개 이상을 썼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는 두 개의 각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같기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최소 두 개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조건이 변형을 일으켜서 A라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주어진 닮음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닮음 조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조건들은 합동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들 자체를 찾아내다 보니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차이점은 비율이라는 말이 추가가 된 거지. 원래 있던 합동 조건에서. 그렇게 기억을 하다가 마지막에서는 그냥 각의 크기가 최소 두 개만 같으면 무조건 닮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 됐습니까? 오늘 수업의 절반이 이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 조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문제에다가 직접 적용시켜 보는 것만 남았어.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 닮음 조건을 문제에 직접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봐야 되는데, 자, 합동 조건 여러분들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 기억나겠지? 우리 뭐 했어? 어떻게 풀었어? 다 증명을 시켰다고 내가? 증명 이전에 다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놓고 누가 같은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얘랑 무슨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밝혀나갔었지. 근데 닮음은 결국 합동 만드는 거잖아. 뭐 해야 되겠어? 똑같이 해야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번 숙제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닮음인 삼각형들 그림 직접 그려가면서 찾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찾을 거냐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아마 보면은 바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좀 해주기는 해야 돼. 그래서 이번 닮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형들을 찾으면서 갈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보이는 필수 문제 1번 문제 눈에 보일 겁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닮음인 삼각형 지금부터 우리 찾고 조건들까지 제시하라고 시켰어요. 확인되니? 그러면 결국 조건을 제시하라는 얘기는 요 셋 중에 뭘 만족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삼각형 ABC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삼각형 ABC는 1번 조건 혹시 만족할 수 있을까? 변의 길이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안 되겠지. 2번 조건은? 변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하나니까 안 되겠지. 결국에 1번 삼각형은 뭐야?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끔 우리는 찾아줄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ABC라는 삼각형이랑 닮음이 될 만한 삼각형 여기 누구 있을까? O, M, N 걔가 아마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AC의 길이가 10이고 여기가 35도 그 다음에 여기가 50도 그럼 55도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직각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이랑 지금 보니까 여기 옆에 하나를 더 그려 놓는 거죠. 누굴 그리게 돼요? MNO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35도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몇 도가 돼요? 55도가 되는 거 눈에 보이지?
그럼 이제 우리는 삼각형 ABC랑 누가 닮음이란 얘기입니까? 삼각형 OMN이 닮음이죠? 무슨 닮음에 의해서? AA라는 닮음 조건에 의해서.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닮음 B가 몇 대 몇인지 찾아야 되겠지? 얘랑 대응하는 변의 길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얘랑 대응하는 변의 길이, 5랑 대응하는 변의 길이 안 나왔죠. 그럼 닮음 B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닮음인 건 확실하다. 몇 대면 닮음인지 모르겠지만 닮음인 건 확실하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지금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놓고 닮음 조건까지 조건을 명시하면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삼각형 DEF 보이죠? 얘랑 닮음이 될 만한 애를 찾아볼 겁니다. 삼각형 DEF 지금 그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변의 길이가 3개가 다 나와 있지. 그러면 얘는 무슨 닮음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변의 길이가 3개 다 나와 있는 걸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누굽니까? PQR. 그럼 똑같이 PQR이라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닮음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PQR을 그렸어. 그리고 여기가 8, 여기가 4, 여기가 6이 되게 그려놨어. 확인됐니? 그럼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얘네들이 닮음이라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 똑같으면 되지? 자, 가장 긴 변부터 6대 8이니까 몇 대 몇이에요? 3대 4. 그럼 여기도 3대 4. 같죠? 여기도 4.5 대 6이야. 간단한 자연수비로 바꾸면 몇 대 몇입니까? 3대 4. 그럼 같은 비율이죠? 아, 이렇게 되면 얘랑 결국에는 뒤에 나와 있는 삼각형 PQR이 마찬가지로 SSS라는 조건에 의해서 닮음이구나 라고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니? 근데 이걸로 끝 아니지? 이번에는 닮음비를 찾을 수 있잖아. 몇 대 몇이야? 그럼 여기다 3대 4 닮음이다 라고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닮음에 대한 조건들을 지금부터 다 찾을 거란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 두 개의 삼각형을 찾을 때 풀었던 게 문제 풀이하는 하나의 팁이야. 그림을 딱 봤는데 변의 길이 3개가 다 나왔어. 무슨 닮음 이용할 거라고? SSS나 SAS. 3개가 다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우연찮게 가게 크기가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2개가 열려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죠? 그럼 만약에 가게 크기가 하나가 나왔어. 그럼 뭘 이용하면 돼? 가게 크기 하나가 나오면 SAS나 AA 닮음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자체가 최소한 몇 개가 등장하는지, 누가 등장하는지를 보고 어떤 닮음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이 있겠지. 그러면 그 부분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아봐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뒤로 앉아. 그러면 넘겨보세요. 자, 넘기게 되면 어디를 보게 될 거냐? 필수 문제 2번을 바로 볼 겁니다. 자, 필수 문제 2번에 나와 있는 그림이 보면은 첫 번째 거만 봐봐. 첫 번째 그림 보면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어? 현석아, 어떻게 그려져 있니? ABC 삼각형. 그 ABC 삼각형을. 나눠서. 그렇지. 가운데 뭔가 선이 하나 그려져서 나눠져 있지? 자, 이렇게 나누는 상태로 여기가 6, 여기가 4,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X, 여기가 10이야.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그림 안에 보이는 삼각형의 총 개수 몇 개가 보이니? 3개가 보여야 돼. 맞아요, 아니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전체 하나. 그럼 그 3개 중에서 2개가 분명히 닮음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됐니? 그럼 셋 중에 비슷해 보이는 애를 눈으로 보고 골라보는 거야. 누가 비슷해 보여? 삼각형 ABC랑 일단은 꼭지점의 위치는 나중에 맞추자. A, B, D가 비슷해 보여? 그러면 같은 모양이 되게 그려보면 되겠지? 자, 그려. ABC. 중간에 BD라는 선은 안 그려도 되겠지? 그래서 ABC 그려놓고 변의 길이를 적어보자. 여기 얼마예요? 6. 여기는 9. 여기는 그렇죠. 자, 그러면 A, B, D를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꼭지점까지 찍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D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보면은 A, B의 길이가 6이니까 A, B, D? 이거 맞아?
아,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똑같은 모양이 돼버리면은, 야, 여기 뭘 쓸래? B 쓸래? D 쓸래? D가 되겠지. 여기가 B고, 그럼 여기가 4,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X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닮음이 되려면, SSS 이용할 수 있어? 못하지. X를 모르잖아. 변의 길이가 실제로 이렇게 비율이 같은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SAS 아니면 AA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가게 크기 하나가 최소한 발견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림에서 크기가 같은 가게 크기 발견할 수 있나? 어디? 그렇죠. 여기 보이는 각 A가 양쪽 삼각형에 두 개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각이잖아. 이렇게. 같은 각이잖아. 맞죠? 그러면 일단 가게 크기 하나 발견했고 얘네들의 비율만 같으면 되는 거지? 6대 4. 간단한 자연수로 바꾸면 3대 2. 여기는 3대 2. 됐네 그러면? 그러면 둘이 닮음인 거 확인했고 무슨 닮음이 되는 거야? SAS. 그럼 바로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어떻게 구하면 돼? 3대 2라는 닮은 B가 10대 X에 적용이 되겠군요. 확인되니? 그러면 이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닮음인 대응하는 점들의 위치도 바꿔주면 되겠지? 처음에 누구야? A, 그 다음 D, 그 다음 B. 그래, 요렇게까지 수정해서 마지막 정답까지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찾을 수 있겠어요? 어려워 보이니? 아니야. 할 수 있어. 주원이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러면 그 옆에 두 번째 거 보여? 안 보여? 필수 문제 2번의 두 번째 거. 보이죠?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 될지 한번 추리해봐. 현석이 괜찮아? 아프면 얘기해. 자, 삼각형 누구랑 누구일 것 같아요? A, B, C랑 일단 삼각형 D, C로 적어보자. 나중에 위치 바꾸면 되니까. 자, 그럼 어느 삼각형인지 확인했지? 자, A, B, C 먼저 그리고 여기다 A, B, C 점 찍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 적을 거야. 지금 나와 있는 변의 길이 여기 뭐예요? 8. 여기는 X 플러스 4.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이 되게 그릴 거야. 그럼 똑같은 모양이 되게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A라는 각이 하나 표시가 돼 있지? 여기가 동그라미잖아. 마침 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보이지? 여기다 동그라미를 찍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뭐야? 2로 고정이 돼버리겠지? 그러면서 이제 두 점 중에 누가 들어올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 아무래도 얘가 닮음이 되려면 누가 들어와야 될까? 여기가 뭐가 돼야 될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가 D. 그럼 이제 남은 변의 길이 여기가 4, 여기가 어디야? DC. 여기가 5가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됐죠. 그럼 자, 지금 딱 그림 보니까 이거 SSS 안 되고 SAS도 안 돼. X 때문에. 그럼 결국 AA 닮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가격 크기 하나 같은 건 내가 확인을 했어.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 보는 각 C가 똑같은 각이지? 이 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둘은 닮음이 되겠군요. AA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바로 닮음이 비교하면 되겠지? 자, 앞에 거랑 뒤에 거 몇 대 몇이야? 8대 4니까 몇 대면? 2대 1. 그럼 이제 우리는 2대 1이라는 닮음비를 x 플러스 4대 5라는 변의 길이도 가집니다. 그래서 x가 얼마가 돼요? 6. 이렇게 찾고 꼭지점들의 위치 맞춰서 대응하는 점들 다시 찍어주면 되겠지? 어디에요? E, D, C로 닮음입니다. 라고 수정까지 해주면 끝이라는 얘기야. 어때?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럼 옆으로 가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로 가시느냐? 여러분들 책에 넘기고 넘겨서 78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필수 문제 5번까지 도전입니다. 자, 필수 문제 5번을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로 닮음이 될 만한 삼각형을 두 개를 뽑아 볼 거야. 알겠지? 고민해 봐. 그림 그리고 바로 시작하자.
현석아. 나도 머리가 아프다. 왜 이러지? 너 아프다니까 나도 속이 상해서 아픈가 봐. 자, 지금처럼 접어 올린 도형에서는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뭐 기억하라고 그랬지 내가? 접은 도형과 원래 있던 도형, 접히기 전 도형은 합동. 그렇지. 다시 말하면 여기 길이랑 누가 똑같은 거야? 얘가 똑같은 거지? 여기가 10이 되고 맞죠?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 같고 얘랑 같은 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로 놓고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 닮은 도형 또 찾아봐야 되지? 자, 삼각형 누구랑 누구 찾았어요? ABC랑 똑같이 삼각형 일단 DC DC는 뭐야 이게? DC-2 A-C'이랑 오케이. 자, 그럼 직접 그려서 확인해 보자고요.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ABC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번엔 여기가 8이고 여기 직각이겠죠? 여기 10이겠죠? AC-의 길이 찾아봐. 얼마야? 여기. 그렇지. 여기 6 되는 것까지 확인되지? 좋아. 자, 그럼 이제 얘도 똑같은 모양 그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놨을 때 여기가 D가 되는 건 확실하거든? 수직으로. 나머지 꼭지점들의 위치가 어딘지를 지금 모르겠네. 여기 뭘 찍어야 될까? C'? C'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 거야. C'? 왜? C'? 정은아 이거 해? 뭐 할까 정은아? 이거 할까? 이 할까? 정은아 승주가 C' 하자 해? 알았어. 그럼 여기가 D 이렇게 여기가 E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 변의 길이 지금부터 적어보는 거야. C'랑 T 여기가 얼마야? 4. 근데 나머지 변의 길이는 뭐 나온 거 있어 없어? 없지. 그 말은 S라는 조건을 끼고서는 확인을 못한다는 얘기야. AA 닮음밖에 없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밝힌 거는 90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지 각들 크기가 같은 거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 보는 삼각형에서 여기 A, 여기 B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지. 두 개 더하면 몇 도야? 90도. 근데 여기도 90도잖아. 요렇게 세 개 더하면 180이잖아. 요렇게 두 개 더하면 90도 돼야 되지. 여기가 뭐가 돼? A. 그러면 이제 위치가 정해졌어. 여기가 A라는 각이고 여기가 B라는 각이 돼야 되지. A라는 각을 끼고 있는 게 어디야? C'니까 여기가 C'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뭐야? E가 돼서 그림을 비교했더니 세 각의 크기가 다 똑같지? 이러면 무조건 닮으면 되겠구나. 그럼 아예 하는 김에 수정까지 해보자. 어떻게 돼요? D, C'2로 쓰고 AA 닮음입니다라고까지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둘 사이 닮음비 찾을 수 있잖아. 대응하는 변이 여기 6이고 여기 4잖아. 몇 대 몇이에요? 그렇지. 3대 2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닮은 조건을 맞추면 첫 번째 문제는 풀어내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뭐 구하라고 시켰어요? C-2 여기 길이 찾으라고 시켰지?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3대 2라는 닮은 비가 어디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10대 x에도 적용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바로 우리는 x가 얼마가 됩니까? 그래, 이렇게까지 찾아낼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알겠니 모르겠니? 야, 근데 문제가 있어. 답이 다른데? 답이 다른데? 뭘 잘못했을까? 그렇지, 이 길이가 잘못됐지? 우리 점의 위치 바꿨잖아. 길이도 바뀌어야 되잖아. 이 4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그럼 닮은 비가 어떻게 돼? 바뀌어야지.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 바뀌어야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주의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 알겠죠? 이렇게까지. 어때? 문제 생각보다 안 어렵지? 어려워? 빨리 지금 얘기해. 어려우면. 귀찮을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다운이야? 수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지? 승주야, 너도 아파?
아, 욕을 안 하고 그냥 차분하게 설명하니까 졸린 거야? 너무 재밌으면 졸린다고? 병인 것 같은데? 응, 정신 좀 차려봐. 오늘 빨리 끝내줄게. 빨리 끝내줄게. 뭐, 이거도 안 돼? 이거 안 통하냐? 자, 그러면 우리 유형편으로 바로 넘어갈 거야. 유형편에서 한두 문제만 더 풀어볼 거야. 지금부터. 자, 66쪽의 시작이거든요. 66쪽, 67쪽 눈으로 쭉 봐봐. 오늘 숙제하기로 했던 것 중에 요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싶은 거 있어? 요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싶은 거. 세훈이 뭐? 8번이 좀 어려워 보여? 그럼 자, 8번 문제 한번 읽어봐.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한 문제 한번 더 풀고 이제 두 번째 거 설명하자. 그러면 자, 8번 문제 읽어보세요. 자, 다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접혀 있어. A, B, C. 여기가 9, 여기가 5, 여기가 8, 여기가 D, F.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마찬가지로 접은 거잖아. 그러면 접은 도형은 원래 도형과 합동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자, 길이를 좀 찾아보자. 여기 길이 얼마여야 돼? 8. 맞아요?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13. 자, 이거 정삼각형인 거 확인됐죠? 그러면 여기 길이 얼마예요? 그렇지. 그러면 나 이 길이는 찾을 수 있을까? 여기? 여기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없잖아. 이 길이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지. 근데 길이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찾기는 힘들겠구나.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닮음의 삼각형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 거꾸로 옆으로 반대로 뒤집었어. 자, 닮음의 삼각형 누구랑 누구 보입니까? 누구랑 누가 닮음처럼 보여? DB랑 삼각형 ECF 일단 적어놓고 꼭지점 수정하자. 그러면 똑같이 그려보자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D, 여기가 B, 여기가 E일 때 여기 변의 길이가 5고 여기가 9고 여기가 8이라는 거 확인했어. 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뭐 있을까? 연애는 밖에 나가서 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뭐 있을까? 왜? 9가 더 이 삼각형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데 뭐 갑자기 BD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거야? 뭐 잘못했어? 8이라고 써져 있잖아. 왜? 589 맞는데 왜?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처음에? 여기 몇 도야? 그래, 이거 안 적었잖아. 체크해놔야지. 자, 그럼 이제 얘랑 똑같은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 거야. 자,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여기 꼭지점 뭘로 해야 될까? C. 왜? 여기도 60도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는 그림상 뭐가 와야 될 것 같아? E. 여기가? 그렇지. 이렇게 놓고 이제 비교해보는 거야. 그럼 이 C의 길이가 여기가 4라고 나왔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딱 그림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거 벼대 길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AA 닮은 비교하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가위 크기 하나밖에 안 보여. 나머지 가위 크기 찾아야 되지. 그럼 또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여기 A, 여기 B. 두 개 다 몇 도? 에이씨.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여기가 몇 도야? 그래, 접었으니까 60도. 그러면 얘랑 요거 더하면 180이지. 여기 60이니까 얘랑 요거 더하면 120 돼야 되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뭐 돼? A. 그럼 여기가? 여기잖아. 우리 그림 제대로 그렸네. 여기가 B. 맞아요? 그럼 둘이 AA 닮음인 거 확인됐죠. 그럼 둘 사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5대 4. 확인됐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어디 구하래? 3번 AF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있는 이 AF랑 길이가 똑같은 게 누구야? F2지. 나 F2의 길이 여기 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X. 확인됐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5대 4가 8대 X.
그래서 우리는 x가 얼마가 돼? 5분의 32. 이렇게 정답까지 찾아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야. 자, 그러면 뒤로 넘기면 친구 부르는 거 아니야? 또? 왜? 모르고 소지했는데? 잘못 따라간 것 같은데. 어? 저기 왜 8이야? 난 5인데. 837. 다른데? 다른 책? 그러면 또 한 번 해야 되잖아. 수치를 바꿔달래. 자, 그럼 수치를 바꿔. 자, 여기 얼마입니까? 8. 여기는요? 3. 여기는요? 7. 그럼 문제 푸는 방법은 동일하겠죠? 그럼 닮은 똑같이 찾으면 여기만 길이 바꾸자. 여기가 8, 여기가 3, 여기가 7이지. 이때 여기 길이도 얼마야? 7이지. 한 변의 길이가 15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 12. 그럼 여기 길이가 어디야? 여기잖아. 맞죠? 확인?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닮은 비가 몇 대 몇으로 바뀌게 되겠니, 이거? 2대 3으로 닮은 비가 바뀌겠지?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길이 구하는 건 똑같아? 어디 길이 구하래? 그림상? AF면 동일한 길이가 되겠지? 여기 구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똑같이 2대 3은 뭐라고 쓰면 돼? 7대 X.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X는 2분의 21. 이렇게 풀면 되겠죠. 확인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문제들 다 풀어보고 닮은 것도 찾아봤어. 생각보다 찾을만 하지? 나만 그래? 그래, 해봐. 해보면서 익히면 돼.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 거냐면, 두 번째, 사실은 이걸 두 개로 분리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우리 반에 있는 몇몇 친구들 때문에 분리를 했어.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또 창피하겠지? 실생활에서의 활용이야. 왜 이거를 따로 분류를 했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문제 풀다 보면 또 요거 때문에 틀린 사람 나올 거거든? 몇 미터야? 다시 생각해. 몇 미터라고? 1000미터 맞죠? 이거 100미터로 계산하는 사람 분명히 나올걸? 그리고 다시 1미터 몇 밀이야? 밀이 1000밀이. 왜냐면 1m가 100cm지. 근데 100cm가 1cm가 다시 뭐야? 10mm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가 한 변의 변환이 돼서 1000mm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 맞아요? 이런 식의 단위 변환이 섞인 문제가 실생활에서의 활용이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실생활에서의 활용을 여러분들은 이미 초등학교 내 수준, 내 상식선 안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다 배웠어. 사회 시간에. 사회 시간에 우리 뭐 배웠냐면 축척이라는 거 배우지 않았냐? 축척. 처음 들어봐? 축도. 한 번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축척. 축척은 들어봤어? 그 축척에 대한 얘기를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뭐냐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예. 왜? 이거 나 학교 다닐 때 사회생활 가르쳐 준 거라고. 우리나라 지도는 1, 2, 3으로 그릴 수 있다고 그랬다고. 1, 2, 3. 비슷하게 나온대. 그래서 1, 2, 3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셨어. 어쨌든 그렸어. 이렇게 생긴 게 우리나라 지도야. 그럼 지도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옆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1대 뭐 10만 뭐 이런 식으로 뭐 100만, 1000만 뭐 이렇게 써 있겠지?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원래 지도 우리나라 땅이 이만하겠니? 겁나 크겠지? 겁나 큰 땅을 전 사방에서 같은 비율로 싹
축소를 시킨 거야. 그랬을 때 지도상에서 1cm로 표현이 되는 길이가 지도상에서 1로 표현되는 길이가 실제 길이로는 뒤에 있는 10만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에 우리나라 실제 땅을 그대로 축소시켰잖아. 우리나라 실제 땅과 이 지도에 있는 모양이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 된다는 얘기지? 닮음비가 지도와 실제 사이가 1대 10만의 닮음비를 가지는 형태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확인돼?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1대 10만이라는 닮음비를 가지고 있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그냥 평이하게 500km라고 가정해보자. 확인됐니? 그럼 분명히 지도상에 서울이 여기 있겠지. 부산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 길이가 몇 센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우리 식으로 어떻게 만들면 될까? 지도와 실제가 닮음이잖아. 지도상의 길이가 x일 때 실제 길이는 500km잖아. 그럼 이거의 비가 몇 대면? 1대 10만.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지?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지도상에서 이게 킬로미터로 나올까? 이게 한 2km 되나? 아니잖아. 그지? 이게 2km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봐야 되잖아. 즉 뭐 해야 돼? 얘도 센티미터로 바꿔주든가 얘를 킬로미터로 바꿔서 계산을 하든가. 확인됩니까? 이렇게 단위 자체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생활에서 활용이 되고 이것들을 간혹가다 틀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원을 따로 빼는 거야. 실제로 특별한 내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단위 변환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거라고. 확인됩니까?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 한번 풀어보자고. 만약에 이거를 쓰기가 되게 곤란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그냥 x 킬로미터라고 생각해버려. 그리고 그냥 비례식 푸는 거야. 이렇게. 확인되니? 그러면 10만에다가 x를 곱한 게 얼마란 얘기야? 50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10만 분의 50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0 두 개씩 지우면 1000분의 5니까 0.005가 되겠지? 이게 실제로 뭐라고? 킬로미터라고. 그럼 우리 이제 얘를 뭐 해야 돼? 센티미터로 고쳐줘야 되겠지? 그러면 0을 뒤로 3개 보냈어. 뭐가 돼? 5m가 되겠지. 또 다시 여기서 0을 뒤로 2개를 보냈어. 그럼 뭐가 돼? 500cm입니다. 이렇게 정답까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위 변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첫 번째 예시가 됩니다.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실생활에서 활용이 이제 실제 생활에다 적용을 해보자고. 자, 잘 봐. 우리는 저기 지금 보이는 얘가 태양이야. 태양이야. 쳐다보지 마. 눈 멀어. 태양이야. 뭐요? 태양이라고. 태양이야.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럼 내 그림자는 어떻게 될까? 요렇게 좀 조금 뒤쪽으로 이렇게 약간 있으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자, 근데 내가 똑같이 움직여서 여기 쓸 거야. 태양이 저기 있잖아. 내 그림자가 요 밑에 서 있을 때랑 여기 서 있을 때랑 그림자의 차이가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생기겠지. 맞죠? 생기겠지. 근데 우리는 여기 서 있을 때 내 키가 2m야. 그때 그림자가 1cm가 생겼다고 쳐보자고. 예를 들어 보는 거야. 확인?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걸어오니까 내가 그 사이에 늙어가지고 허리가 굽었어. 키가 1m가 됐어. 정현이 되게 좋아한다. 1m가 됐어. 굽어서. 그럼 내 그림자는 몇 cm일까? 모르지. 그림자가 변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확인돼요?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잖아? 재밌는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에 현석이가 서 있는 거지. 마스크를 한 현석이가 서 있는 거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 현석의 키가 얼마일까? 150. 150? 아유, 우리 현석이 고생 좀 했네. 150. 확인되니? 그러면 빛이 이렇게 비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현석이가 하나의 막대기로 취급을 해버린다라면 그림자가 어떻게 되겠니? 빛이 못 생겼다고? 야, 이씨. 그러지 마라. 현석이 오늘 아프다. 이렇게 빛이 쏘는 방향 그대로 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면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버리겠지? 확인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현석이가 자리를 비켜줬어. 그리고 어떻게 됐냐? 주원이가 이 자리에 대신 쓴 거야. 몰라. 왜 나한테 물어? 대신 썼어, 여기 주원이가. 근데 여기다가 덮어서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옆에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엔 주원이가 섰어. 안경을 쓴 주원이가. 이렇게 섰어. 자, 이렇게. 섰어. 그럼 우리 주원이 키는 얼마일까? 180. 그래, 180. 자, 그러면 햇빛을 비추는 각도 자체가 태양이 지금처럼 가까이에 있어. 그러면 내 키가 달라지면 비추는 각도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조금씩 달라지겠지. 근데 우리한테 태양은 되게 멀리 있지. 그 멀리 있는 거리를 생각했을 때 키가 160인지 180인지가 중요하겠니? 거의 의미가 없겠지. 즉 빛을 쐬는 각도 자체가 이 각도랑 어떻게 되겠어? 같은 각도로 빛이 내리쬐게 될 거라는 얘기야. 막대기 취급을 하면 빛이 같은 각도로 내리쬐게 돼서 뭐가 생기게 된다? 그림자가 생기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지금 보이는 삼각형 모양이 사람을 막대기로 취급했을 때 삼각형 모양이 빛의 방향과 그림자, 사람 세 가지가 삼박자를 이뤄서 삼각형 모양으로 구성이 되겠지? 확인되니?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들은 잘 봐. 빛이 이렇게 들어왔지. 이 각도가 변함없이 똑같이 들어왔다 그랬지. 그럼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가 어떻겠어? 그렇지. 같고 사람이 지면에 똑바로 서 있으니까 수직으로 서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두 개의 삼각형이 뭐가 돼버려? 닮음이 돼버리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내가 현석이의 그림자의 길이를 알면 주원이의 그림자의 길이를 짐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반대로 현석이가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그래서 같은 각도 안에서 주원이가 그림자의 길이를 쟀더니 3m야. 현석이의 그림자 길이를 쟀더니 2m가 됐어.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현석이의 키를 유추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겠지. 왜? 둘이 닮음일 거니까.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추정하고 추리하는데 실생활에서 닮음을 사용한다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측정했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냐면 너네 혹시 저기 지중해 쪽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구조물 본 적 있냐? 지중해 쪽에 가보면은 이렇게 생긴 사막 쪽에 가면 이렇게 생긴 구조물 본 적 있냐? 이거 뭐라고 부르지? 야, 똑똑한데? 그렇지. 이런 피라미드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현재에서는 몰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계산하면 120. 아이, 그러지 마라. 현석이 오늘 아프다. 지켜줘.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피라미드 구조물이 있는데 이 피라미드 구조물의 높이를 옛날에는 측정을 못했어. 왜 측정 못했을까? 기술력이 부족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뭘 이용했냐면 분명히 피라미드도 지구상에 있는 거니까 해가 뜨겠지. 그러면 해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위치에 왔을 때 해의 위치를 기록을 한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 해가 어떻게 되겠어? 분명히 비추겠지, 빛을. 그러면 뭐가 생기겠니? 피라미드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버리겠지?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그림자를 보고 피라미드의 높이를 유추한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그림자의 길이랑 피라미드의 높이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 비율을 뭘로 측정을 했느냐? 마찬가지로 해의 위치가 피라미드가 이 빛을 쐈을 때 그 위치 있지? 그 위치가 될 수 있게끔 피라미드를 옮길 수는 없잖아. 다른 지역에서 막대기를 꽂아버린 거야. 그리고 그 막대기에서
태양에서 막대기로 빛을 쐈을 때의 그 각도를 계산해서 그 우리가 재고 싶은 그림자 위치를 기록한 그때의 태양의 위치와 막대기를 쏘는 태양의 위치가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림자의 길이를 재버렸던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기 지금 보이는 피라미드의 꼭대기 뾰족한 부분에서 높이와 여기서부터 피라미드의 그림자의 끝까지 내려가는 여기까지의 길이 그리고 빛이 떨어지는 요 각도 삼박자가 이루면 다시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이 삼각형과 막대기, 그림자, 빛이 떨어지는 각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개의 삼각형이 뭐가 된 거야? 또다시 닮음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막대기의 길이를 내가 10cm라고 잡았을 때 그림자의 길이 얼마나 할까? 28cm라고 생각을 하자고. 이런 비율을 가지는 걸 확인을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이 피라미드의 가로의 길이를 재봤어. 얼마라고 할까? 아니 가로의 길이 무시. 여기 그림자의 길이를 이제 쟀을 거 아니야? 이 그림자의 길이를 쟀더니 그림자의 길이를 56m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여러분들 이 피라미드의 높이는 몇 미터가 되겠니? 이대로 따라간다면. 얘랑 닮음이라고 그랬잖아. 밑에 있는 그림자가 밑변 쪽을 얘기하고 있겠지? 이 길이가 56이면 당연히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 20이다 라고 재서 틀린 거야. 문제가 생겼던 거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분명히 피라미드가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피라미드가 이렇게 그려졌잖아. 맞지? 그림자를 잰 게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쟀다 그랬지. 이 길이로. 맞아? 근데 우리는 이 피라미드가 결국 막대기 형태를 취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막대기야. 그러면 분명히 빛이 이렇게 쐈을 때 요 꼭대기 지점이 이렇게 내려와서 요 꼭대기 지점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밑변이? 여기서 그림자만 잰 게 아니라 피라미드의 중심부까지의 거리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이 길이가 빠져버렸던 거야.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피라미드의 길이를 실제로 쟀더니 여기가 10이었던 거야. 아 10m? 너무 적다. 한 30m 하자. 30m였던 거야. 그러면 여기 요 지점 중앙까지 오는 거잖아. 30m에 뭐가 되겠어? 절반이 돼서 여기서 보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서 잰 그림자의 길이 56에 15를 더한 71m의 그림자의 길이를 가집니다로 파악을 했던 거란 말이야.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높이를 쟀는데 실패했던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 사실까지 배워서 이제 얘가 10대 28이잖아. 여기도 10대 28이라는 길이의 비율을 가져야 되는데 단순한 그림자의 길이뿐만 아니라 추가로 피라미드의 한쪽 변의 길이의 절반만큼이 더 필요하구나. 확인돼요? 그래서 피라미드의 높이 x 대 여기 보이는 여기 밑에 있는 71m라는 그림자의 길이가 결국 10대 28과 또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계산해내기에 이르렀던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했더니 정말 정리식 정한 거랑 거의 차이가 없더래. 웃기지 않냐?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측정을 해서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대 라고 들었어. 보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게 실생활에서 활용이야. 확인되냐 안 되니?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응용하면 우리가 실제로 보는 문제가 나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잘 봐. 우리가 자 다시 이번에는 승주가 나타났어. 여기 승주가 서 있어. 승주가 여기 있어. 자, 우리 승주의 키는 얼마였을까? 140. 승주의 키는 얼마일까? 140. 그래, 3m 가자. 우리 승주의 키는 3m래. 자, 마찬가지로 승주가 이렇게 밖에서 햇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있었어. 가로등 불빛이. 그래서 가로등 불빛을 보면서 밤에 걸어갔더니 승주가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쏘겠지. 그랬더니 바닥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던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승주키가 원래 3m였거든? 3m짜리 승주키가 실제로 생긴 그림자를 봤더니 빛을 이렇게 해서 쏴내려왔더니 그림자가 얼마가 됐냐면 이 그림자가 1m가 됐다고 생각을 하자. 빛이 상당히 머리 위에 있었던 거야. 확인됐니? 아, 1m? 너무 적은데? 아씨, 10m로 하자. 확 늘려. 계산하기 편하게 일부러 1단위로 끊으려고 하는 거야. 10m. 확인됐니? 10m짜리 그림자가 생겼어. 근데 궁금했던 거야. 뭐가 궁금했냐면 승주가 걸어가다가 내 그림자가 10m잖아. 겁나 커 보이잖아. 세 보인다고. 눈앞에 있는 저 벽을 내가 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벽 앞에 승주가 섰어. 벽 앞에 섰어. 그랬더니 이렇게 벽이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3m짜리 승주가 벽 앞에 섰어. 이렇게. 벽이 이렇게 높게 있을 거잖아. 맞아요? 그랬더니 빛이 똑같이 쏘면 승주가 여기 몇 미터 앞에 섰냐면 5m 앞에 섰어. 벽 5m 앞에 서 있는 거야 지금. 벽을 부시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벽을 딱 쳐다봤더니 깜짝 놀란 거야. 왜 놀랐을까? 벽이 시커멓거든. 왜? 그림자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승주는 이제 고민을 한 거야. 무슨 고민을 했냐? 그림자가 시커머니까 무섭잖아. 없는 데를 부시자.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데를 찾아보려고 한 거야. 그 말인 즉슨 다시 말하면 분명히 5m짜리 그림자가 원래 이렇게 10m짜리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5m가 깔렸지? 그림자가 여기에 이만큼 벽에 올라와 있을 거란 얘기잖아. 얼만큼 올라와 있을까? 그걸 계산하는 거야. 얼만큼 올라와 있을 것 같아? 5m. 왜? 총량이 10m니까 5m 깔렸으니까 5m가 남았겠지? 맞아? 그러면 승주키가 3m잖아. 그림자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얘긴데? 맞아? 뭔가 이상한데? 그치? 얼마만큼 올라와 있을까? 라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보는 마지막 시험 문제야. 얼마만큼 올라와 있을까? 확인됩니까?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생각을 해봐. 그림자가 올라왔지? 시커멓다 그랬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시커먼 부분이 색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빛을 너 잠깐만 봐봐. 그래, 특별 게스트가 필요하다. 자, 아니 너 힘드니까 하지 마. 야,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원래 내 그림자가 저기 책상 끝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딱 와서 쓰면 내 그림자가 바닥을 타고 와서 현석의 일부분만큼 올라오겠지. 뭐 어디까지인가 올라오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까지가 색칠돼 있을 거라 그랬지. 그림자 부분을 색칠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빛을 여기서 이렇게 쏴. 원래 내 키에 머리를 스쳐서 이렇게 빛이 지나가는 각도를 통해 그림자가 바닥에 그려져야 되잖아. 근데 쐈더니 어떻게 돼? 요만큼 올라왔잖아. 색칠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막대로 취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돼? 가면서 뒤에 그림자가 생겨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됐어. 고마워.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3m짜리를 뒤에서 빛을 쏴. 이렇게 쏴. 확인되니? 빛을 쏴. 그러면 결국에 이게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이런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 원래 이 그림자가 얼마란 얘기야? 이게 10m란 얘기야. 맞니 아니니? 근데 벽에 색칠된 부분이 이만큼 올라왔잖아. 여기가 5m잖아. 남은 5m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벽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되는 거지. 확인돼요? 확인돼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보이는 거잖아. 우리는 이 길이를 찾고 싶은 거잖아. 어떻게 찾으면 돼? 얘랑 전체가 닮음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닮음비는 5대 10으로 1대 2가 되겠지? 그러면 1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이 얼만큼이야? 1.5m가 올라와 있겠구나.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즉 10m라는 그림자가 있지만 이게 5m 썼으니까 5m가 올라올 거예요가 아니라 5m가 뒤쪽에 있는데 우리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라고. 확인돼요? 그럼 이 5m만큼의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야? 추가로 그림자를 하나의 색칠한 부분, 막대라고 생각을 하고 빛이 똑같이 써서 같은 각도로 꽂히게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벽이 막고 있으면 요만큼 올라올 수 있겠구나.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 얘기가 되는 거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 책에 어디서 보게 되냐면요. 다 나와 있는 문제들이야. 이게 여러분들 책에. 일단 피라미드 75쪽에 15번에 나와 있어. 보이죠? 개념 유형편 75쪽에 15번. 확인돼요? 피라미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저 그림자에 대한 얘기가 71쪽에 31번이야. 71쪽에 31번. 확인됩니까?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파악되는 문제들이라 요거 두 개만 지금 따로 좀 얘기를 좀 해본 거예요. 확인돼요?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한 축척에 대한 얘기 있지? 교과서에서 빠졌거든? 간혹 시험에 나오더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얘기했던 거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두 문제 간단하게 풀어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31번 문제 보이시죠? 실컷 웃었으니까 이제 31번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하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무의 그림자 일부가 지면에 수직인 벽면까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때? 아까 그 현석이 얘기랑, 승주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자, 31번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나무가 이렇게 원래 서 있었어. 근데 이 나무의 높이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알아 몰라?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근데 나무가 이렇게 벽까지의 거리가 얼마로 나왔어? 21이라고 나왔고 나무의 높이는 모르니까 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위로 얼만큼 올라와 있는 거야? 이만큼 그림자가 추가로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확인되니? 근데 같은 위치에서 막대기를 세워놨더니 막대기 길이가 0.4m일 때 실제 그림자의 길이가 얼마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1.2m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막대기와 그림자 사이와 빛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이 벽이 없었다라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삼각형으로 만들어질 거였다는 얘기가 되겠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요 길이를 요게 원래 전체 그림자의 길인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장 닮은 비를 비교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했더니 여기 보이는 이 막대기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그림자가 추가로 올라온 부분 있지? 그 부분도 색칠이 돼 있다라고 가정이 되면 이 그림자에서도 빛을 받으면 다시 그림자가 추가로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즉 여기 보는 이 조그만 삼각형이랑 여기 보는 이 삼각형이 같은 각도에서 빛을 쐈기 때문에 닮음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그러면 지금 보는 막대기와 그림자 사이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지. 그럼 여기 2대 얼마가 돼야 돼? 6이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실제 길이 다시 전체 길이로 우리가 확대를 해본다면 원래 벽이 없었을 때의 전체 그림자의 길이가 얼마가 돼? 27이지. 그러면 x랑 27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3.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돼? 9. 그래서 나무의 높이가 몇 미터? 9m.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줘. 유식한 척을 하라고. 근데 이렇게 그냥 던져봐. 야, 내 그림자가 10m거든? 내가 여기서 5m 떨어져 있을 건데 내 그림자로 몇 미터 올라오고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리고 설명해주라고. 알았어? 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래서 실생활에서 활용 중에서는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해. 이게 이제 나중 가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냐? 내가 봤던 제일 어이없는 문제. 정현이가 서 있거든? 정현이가 이렇게 정현이가 서 있거든? 그림자가 원래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지? 맨날 보던 문제지? 근데 정현이가 계단으로 올라갈 거야. 빛을 여기서 쏘네. 그림자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림자 생기겠지? 길이 얼마냐고 물어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일까? 이 그림자의 길이를 실제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더하면 얼마일까?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 노가다? 오늘 숙제하고 시간이 남잖아? 한 번쯤 생각해봐.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라는 걸로. 몰라도 상관없는 문제가 맞아. 실제 여러분 내가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 그랬지? 이거 언제 봤더라?
10년 전에 중학교 분당 시험 문제로 하나 봤었던 것 같거든? 그때 이런 문제를 그냥 푸는 게 당연했었으니까. 10년, 15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놓고 일단 숙제하는데 포커스 맞추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한 번쯤 고민해 보기에는 괜찮은 문제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고민해 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안 되는 분들은 하지 말고 상관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딱 체크하고 마무리합시다. 72쪽. 실력업에서 2-1번하고 2-2번 문제 보이죠? 이거 두 개 별표. 자, 2-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삼각형 몇 개 보여? 5개 보이지? 테두리에 3개, 중앙에 조그만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 5개에서 닮음이네를 찾아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그냥 삼각형이지? 그러면 자 그냥 삼각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했어 맞지? 그 상태로 닮음이네 한번 찾아봐 지금. 누구랑 누굴 것 같아? A, B, C랑. 요 테두리에 있는 거 3개 닮음 아니야? 지금 보면은 다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 여기 동글, 여기 동글, 여기 동글. 맞아요, 아니요? 그럼 요 3개 닮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왜냐면 여기 각을 내가 A라고 하잖아? 봐봐. 그럼 닮음이 되는 순간 여기도 뭐야? A. 그럼 이 각이랑 이 각이 그게 어떻게 돼? 같아지지. 그럼 여기도 뭐야? A지. 얘까지 같아지지. 무슨 삼각형으로 바뀌어?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삼각형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 절대로 같은 거 아니란 얘기다. 그러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놓고 문제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각 A, B, C다. 확인되니? 그때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삼각형의 한 외곽이 여기지. 뭐야? B 동글. 맞죠? 다시 삼각형의 한 외곽이 여기죠. C 동글.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A 동글.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처음 얘기한 대로 이 안에 있는 조그만 거랑 큰 게 뭐야? 닮음이 되겠지? 확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이거 외워서 푸는 거다. 증명 못해.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닮음이 된다라는 사실 집에서 문제 풀면서 연습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리고서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결국에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 3가지 얘기하고 문제 풀이 하는데 시간 다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승주와 현석의 재발견인가? 현석이 키가 140이고 승주 키가 3m? 120?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얘기했던 거에서 궁금한 거, 질문사항 따로 있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 보는 거 잊지 마세요.